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징그러운 쥐가 아니고 네. 다리에 나는 쥐. 근육 경련. 근육 경련이에요. 예. 이게? 근육이 수축돼서 아픈 거를 쥐라고 하죠. 가끔 진료실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쥐가 많이 나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뭐냐면 쥐예요? 저린 거예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구분이 안 되나? 예.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쥐는 근육이 딱딱하게 꽉 뭉쳐가지고 아픈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쥐고 예. 저리는 거는 우리 예전에 좌식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그쵸. 일어나면 다리가 막 찡. 찡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침 묻혀서 이게 야옹야옹 3번 하면 그거는 저리는 거고 네. 쥐는 근육이 확 수축해서 비명이 나면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를 쥐라고 얘기하시면 될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쥐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수축해서 아픈 상태, 그렇죠. 예, 뭉친 상태. 쥐가 나면 아프고 네, 저린 거는 그냥 저린 거 아프진 않잖아요. 아프진 않고 통증이 확 오거나 예,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예. 그 얘기를 좀 네.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쥐가 예. 아까 다리에 난 쥐를 우리가 오늘 많이 얘기하긴 하겠지만 예. 어디 많이 나는지 아세요? 이 쥐 근육이 뭉침이 여기 종아리 아니에요? 온몸에 다 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가슴 근육에도 나을 때가 있고 목 근육에도 날 때가 있고 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두피 근육에도 날 때가 있고 복근에도 날 때가 있고 허리 근육에도 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네. 대로 이게 근육 경련이면 근육이 있는 데는 다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골격계라고 골격근이라고 있는 근육이 있는 곳은 다 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심장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근육이 뭉쳐도 그렇게 올 수가 있고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 제가 너무 표정 연기 잘하나요? 이렇게 아파. 네. 이게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에 있는 근육이 뭉쳐서 날 수도 있고요. 와 두통. 우리 이제 왜 혈압 높으면은 아버지 저는 이 여자랑 꼭 결혼할래요. 안 돼 이놈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때 이 고혈압이 아니라 이것도 뒤에 있는 근육이 뭉쳐서 이렇게 두통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는 다 이 쥐 근육 경련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담 왔다. 네. 담이 결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담은 쥐다. 그게 쥐예요? 네. 그게 쥐구나. 네. 그것도 근육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꽉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뭉치기 때문에 네. 발목까지 딱 이렇게 되지만 네. 이 견갑골에 있는 근육들은 특히 어깨에 있는 근육들은 그 근육이 이만큼 있으면 거기에 일부분만 꽉 뭉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거기다가 주사바늘 탁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치료를 하는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네. 혹시 더뭐 쩌우뚱하는 거 보니까 뭐 다리는 풀리면 아무리 어떤 데 괜찮은데 목 이런 데 감 걸리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쥐가 맞는가. 근육이 이만큼 있으면 그 중간에 일부만 쥐가 난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선생님께서 인지하기 전부터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불편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풀릴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또 걸려요. 그리고 자세, 목에 대한 자세 또는 이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자세 이런 게 안 좋으면 또 걔네가 또 계속 또 자극이 돼요. 그게 만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많이 하잖아요. 마사지로 잘 안 풀려요. 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니들링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해서 좀 근육 파이버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고 또 자세도 좀 같이 덩달아서 좀 잡아드려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왜냐면 그게 오래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쥐죠. 또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칵 오는 거 그거 쥐죠. 쥐의 세계가 엄청 그러니까 엄청나네. 근골격계 통증을 보는데 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심리학과 보잖아요. 예. 통증 환자의 아마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는 다 근육 오리진, 근육에서 오는 통증, 근육의 쥐나 근육의 경련이나 근육의 담이나 뭐 마찬가지라고 볼 때 근육의 쥐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또 금세 되잖아요. 그쵸. 좀만 치료하면. 쥐가 연령하고도 좀 관계가 있나요? 나이가 들면 쥐가 더 많아지는. 네. 나이가 많을수록 쥐가 많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나이를 먹으면 이래저래 그러네요. 네.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근육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거예요. 아니, 흔히 네. 왜 다리 경련 자다가 왜 쥐나는 많잖아요. 네. 특히 나이 먹으면. 맞아요. 그때 뭐 그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고 혈액순환이 안 돼도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깨끗한 피가 못 들어오고 더러운 피가 못 나갈 경우에 근육은 새로운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쥐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뒷머리 같은 경우에 이 여기가 뭉쳐서 네, 피가 잘 못 올라간다. 네. 그럴 때도 이게 쥐가 날 수 있는 거겠네요. 여기는 피가 못 올라간다기보다도 네. 이 근육이 뭉쳤는데 우리 근육이라는 거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뭉쳤으니까 여기도 자세가 안 좋아지고 여기도 안 좋아지니까 여기도 뭉쳐버리는 거죠. 아, 뭉친. 그러니까 같이 뭉쳐서 오는 그런 두통을 긴장성 두통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뭉친 거와 쥐는 등가로 어떻게? 등가로 보셔도 돼요. 아, 비슷한 거예요? 네네. 어. 근육이 꽉 수축해서 내가 의지하지 못하게 근육이 뭉쳐 있는 거를 쥐라고 하니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뭉쳐 있는 건 서서히 오는 거고 네, 우리가 쥐났다 그러는 거는 갑자기 확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뭉친 것도 서서히 올 때도 있지만 또 갑자기 팍 올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뭉쳐요?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운동과 관계된 쥐 파트가 있어요. 운동. 또 하나는 질환과 관계된 파트가 하나 있어요. 예. 질환. 또 하나는 잘 모른다. 잘 모른다가 꼭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른다. 근데 운동과 관계된 거는 근육이 너무 많은 운동, 그러니까 열, 뜨거울 때 운동하는 거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근육의 어떤 능력치를 상회하는 운동을 했을 때 쥐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미네랄, 무기질의 어떤 불균형 예. 얘기하잖아요. 꼭 그렇죠. 포타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열심히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빨리 보충이 안 되니까 쥐가 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근육이 빨리 피로도가 왔을 때도 쥐가 나요. 그것도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운동, 움직임과 관계되어 있는 파트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병, 요거는 질환이 있어요. 무슨 질환이죠? 신경과에서 많이 보는 질환들이 있는데 근육병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쥐가 가끔씩 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젊은 나이인데 계속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쥐만 나는 게 아니라 막 근육이 약해지면서 근육이 말라가면서 이런 것들은 꼭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디스크. 그러니까 목신경이 많이 눌릴 때 허리신경이 눌릴 때도 그걸로 인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신경이 자극이 돼서 근육이 꽉 뭉쳐버리니까. 요 두 가지 운동과 관계된 거, 질환과 관계된 거 말고는 잘 모르는 경우에도 쥐가 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스트레스 있어도 쥐가 잘 난대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쥐가 난다 그러고 또 오랫동안 서 있어도 쥐가 난다 그러는데 오래 앉은 사람이 다 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서 있는 사람이 다 쥐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른다로 분류합니다. 네. 그러면 쥐가 났을 때 저도 네. 이제 자다가 몇 번 쥐가 난 그쵸,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저도 나본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요, 정말. 그러고 네. 깨요 자다가. 네. 그리고 그 통증도 오래 가더라고요. 한 이틀 가죠. 네. 예. 와, 나 그래서 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쥐 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다가 어떤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 쥐가 날 때가 있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이거 좀 움직이면 쥐 날 것 같다? 내지는 쥐가 이미 나버렸어. 그러면 보통 종아리에 많이 그렇죠. 나잖아요. 그렇죠. 잽싸게 침대에 나와서 쓰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게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이게 발목이 이렇게 그렇죠. 발이 이렇게 발레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잽싸게 서서 이렇게 제껴만 놔줘도 이게 스트레칭이 되니까 쥐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끼려고 그러면 엄청 아프던데.
아파도 꽉 누르셔야 돼요. 와, 그 누르기가 만만치 않던데. 그래도 빨리 누르는 게 빨리 이게 안 아파지는 길이 있거든요. 쥐가 난 부분을 이렇게 막 주무르는 건 좀 안 돼요. 아, 상관없- 예,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쥐가 나면 이게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쥐가 나면 이렇게 수축을 하거든요. 네. 이 근육을 어떤 식으로든지 늘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뭉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뭉쳤으니까 늘리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승모근도 많이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스트레칭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잡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늘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늘리는 쪽으로 해야지 쥐가 빨리 풀립니다. 자다가 이제 몇 번 쥐가 난 적이 있는데 알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당겨라. 네. 아는데 이걸 당기려고 근데 그러면 본인이 못 당겨요, 이건. 못 당기죠. 네, 잽싸게 옆에 있는 분을 깨워야 돼요. 아, 쥐!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한번 잠들면 아주 심각하게 자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어. 요즘 또 나이가 드니까 코도 많이 굴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하다가도 그렇게 그러니까 쥐가 안 되는. 예, 자다가 쥐가 나는 거는 좀 아프면 되지만 네. 운전을 하다 쥐가 나면 진짜 이게 큰일 나잖아요. 특히 오른발로만 운전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쵸. 오른발잡이니까. 네. 근데 여기 쥐가 난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정맥류 진료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어디가 아프세요, 어때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정말 한 10명 환자분 중에 한두 명은 운전하다가 쥐 나서 자기가 계속 멈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 멈추기도 힘들겠네. 오른쪽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죠. 이머전시죠 진짜 그때는. 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끼기기기기 해가지고 이제 뭐 갓길에 세우시든지 아마 뭐 이렇게 하셔야겠죠. 네. 와, 그때 엄청 위험한 상황이네요. 맞아요. 네. 근데 발이 이렇게만 쥐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도 나요?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기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도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반대로 발목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또는 발가락이 위로 이렇게 끼게 올라간다든지. 그럴 땐 잽싸게 또 이렇게 내려서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는 분들 보면은 10중 8구 네. 그 근육 근처에 있는 정맥혈관에 역류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해 주시면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일단 운전하는 상황이에요. 네. 쥐가 났어. 네. 오른다리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볼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거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무조건 세워야 돼요, 차를. 근데 세울 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되세요. 이게 안 될 뿐이지, 아플 뿐이지. 이렇게 요 뒤꿈치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왼발로 하시든지 할 수밖에 없지. 진짜 당황스럽겠다. 특히 속도가 뭐 많이 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아니면 빨간불이 오는 상황이라거나 뭐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명절 때 네. 장거리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앉아 있잖아요.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2-3시간 운전하는 거는 정말 무리일 수 있어요. 항상 휴게실에 나오면 꼭 들려서 정말 스트레칭 하시고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탈수가 돼도 쥐가 잘 난다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분 보충을 좀 잘 해주셔야지 이렇게 좀 쥐도 좀 덜 날 수 있으니까 꼭 휴게실에 서서 꼭 스트레칭하고 몸을 좀 편하게 하시고 또 운전하고 또 1시간 반 운전하시면 또 내려서 또 한번 환기를 시켜주시고, 공기도 환기, 내 몸도 환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쥐가 나는 상황이 끝났어요. 네. 그거는 뭐 순식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쥐가 풀어지는 거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병원에 간다고 그게 의미가 있나요? 밤에 자는데 네. 뭐 일주일에 2-3번 쥐가 난다든지 그럼 많은 거 아닌가요? 많죠. 예, 한 달에 뭐 4번 정도 난다든지 아니면 뻑뻑하면 뭔가 자꾸 뭐 불편하게 쥐가 나고 아프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확인을 해보셔야죠. 왜 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해도 쥐가 난다 그랬는데 나는 운동도 별로 안 하는데 쥐가 난다. 그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질환이 아니고서는 네. 그런 질환이 아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자주 온다면 크게 두 가지예요.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지정맥류가 있다든지 또 너무 또 음주를 많이 해도 쥐 잘 나요. 진짜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도 쥐가 잘 나니까 술을 좀 줄여 보신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나는 뭐 술도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운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자꾸 쥐가 나고 불편하고 막 이상해. 그럴 때는 검사를 허리신경 쪽 아니면은 하지정맥 쪽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셔서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때 나는 쥐와 네, 뭐 다른 때 나는 쥐와 어찌됐건 원인은 다 똑같은 그렇죠. 거라고 네, 봐야 되겠죠. 자 쥐가 나는 거는 정리를 해드리면 예. 근육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 근육 자체가 나 너무 피곤해. 네. 내지는 나 너무 일을 많이 했어. 나 지금 산소가 빨리 안 들어와. 나 지금 영양소가 부족해. 예. 이럴 때 쥐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달라는 거예요, 근육이. 이건 근육 자체의 문제고. 네. 근데 이 근육이 다 괜찮은데 쥐가 나는 거는 저쪽 근육을 관장하고 있는 신경들이 네. 얘를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겠죠. 교감신경 뭐 이렇게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렸거나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 신경이 눌렸거나 그럴 때도 쥐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들 중에 20대인데 네, 그 축구를 즐겨 하는 친구예요. 네, 근데 축구할 때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살짝. 네, 근데 쥐가 좀 있으면 쥐가 분명히 날 것 같아. 네. 근데 네, 경기는 계속 뛰어야 되겠고. 네. 그럴 때 이거를 계속 좀 지연시키는 방법이라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임박한 상황에서 좀 더 뛰잖아요. 예. 쥐나요. 100% 나요. 아, 100%.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왔으면 벌써 이 종아리에는 피로도가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한계치에 근접했다는 얘기니까 딱 멈추시는 게 부상의 위험이 없겠죠. 저는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서 쥐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두 번째 발가락하고 세 번째 발가락이 탁 이렇게 제껴져요. 네, 그러면 이게 날 것 같은 신호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무리하면 확 오더라고요. 두 번째 발가락 이렇게 탁 움직이는 근육이 더 깊게 있어요. 우리 몸 속에서. 그럼 걔네들이 좀 작아요. 근육 사이즈가. 근데 거기서 더 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그보다 큰 겉에 있는 근육이 장단지 근육이 꽉 수축해서 쥐가 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툭 제껴지거든요. 네. 밑으로. 네, 이것도 일종의 쥐가 나긴 난 상태라고 봐야 돼요. 난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진 않은데. 근육이 작으니까. 그래서 잽싸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제끼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야, 이 원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쥐가 난 그냥 뭐 혈액이 좀 안 돌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그래도 병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이게 아주 가끔씩 드물게 온다면 그냥 내가 좀 무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게 한 달에 적어도 4번 이상 뭐 발생된다 네. 하면 이거 나 좀 문제 있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 운전하다가 또 쥐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운전하다가 쥐가 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끔찍하네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쥐라는 얘기 또 해보니까 또 거기도 얘기가 많네요. 요 정도이죠. 뭐 이걸 또 깊게 들어가면 또 한없이 깊지만 네. 우리가 알아야 될 좀 요 정도. 자, 쥐는 근육이 수축하는 거다. 근육이 수축하는 이유는 내 근육이 좀 피곤한 거다. 그 피곤한 거를 찾아서 없애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쥐가 났다. 그러면 근육의 그 형태에 따라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근데 그게 한 달에 반복적으로 쥐가 4-5번 일어난다. 그럴 때는 어떤 원인인지 한번 병원 가서 체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네. 마지막 정리. 네, 쥐는 근육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위에 어딘가 쥐가 난다. 그러면 그쪽 부위 근육을 조금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맞아요.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윈.
저는 이게 그러니까 왜 가슴 통증 갑자기 확 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뭐 허리 같은데 막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큰 병인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다리에 오는 쥐들은 여러 번 있으니까 사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 비교해 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젊으신 분들은 특히 심장이 안 좋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음. 확률적으로. 근데 여기 아플 때가 있거든요. 불쾌하게. 그럴 때는 이제 대흉근하고 소흉근을 늘리는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정 아프다 하시면 우리 타이레놀 하나를 좀 먹어주시는데도 해결이 됐다. 그럼 오케이. 이건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겨울에는 쥐가 별로 잘 안 나는데 7월, 6월, 8월 이때 한다고 막 더운 여름 때 쥐가 잘 난다. 그것도 하주정맥류일 수 있어요. 정맥이 늘어지니까 더워서 그때는 좀 순환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하주정맥류 환자분들이 겨울에는 좀 내원이 좀 줄어요. 증세가 좀 누그러들거든요. 추우니까. 근데 여름 되면은 많이 오시고 하죠. 오늘 그 의사친의 대표 미남 청현재 원장님 좋은 정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